일단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서 눈밑을 평평하게 만들고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비쳐 보이는 현상이 훨씬 덜해진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눈밑의 혈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크서클이랑 눈밑 지방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밑에 푸른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뱀처럼 보이는 이런 형태의 다크서클 때문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일단 다크서클이라면 4가지 원인을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눈 밑에 고랑이 꺼져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실제로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피부가 얇아서 이제 안쪽의 근육이나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 그렇게 4가지를 나누는데, 이 그림이 이 4가지 형태의 다크서클을 이제 다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 중에서 말씀드렸던 4번째의 원인, 피부가 얇아서 안쪽에 있는 붉은 근육이 비쳐 보이는 거나 푸른 혈관이 비쳐 보이는 이런 형태의 다크서클을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다크서클이 있을 때 눈밑 지방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런 분들을 보면 눈밑 지방이 돌출돼 있긴 한데 눈밑 지방이 돌출된 부위나 아닌 부위나 피부의 색깔 차이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나오신 분들은 눈밑 지방이 돌출된 부위가 훨씬 더 붉으스름하게 보이고 여기도 붉으스름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의 경우도 눈밑 지방이 돌출된 부위와 아닌 부위의 색깔이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렇게 붉으스름하게 비쳐 보이는 이런 게 명확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이긴 하지만 이렇게 눈 밑 바깥쪽으로 푸른 혈관이 뱀처럼 구불구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많이 형태가 드러나 보이진 않더라도 초록빛, 푸른빛으로 혈관들이 비쳐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비쳐 보이는 거나 근육이 비쳐 보이는 건 도대체 어떤 구조 때문에 그런가? 지금 이제 얼굴에 있는 혈관 분포들을 되게 대략적으로 보여준 건데, 여기에 있는 이 혈관들 그리고 요 눈둘레 있는 근육, 이게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위는 다 괜찮은데 왜 유독 눈 주변에서만 이런 비쳐 보임이 생길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표시한 부분, 요 부분에 있는 정맥과 이 눈둘레 있는 근육의 안쪽 부분, 여기가 이제 많이 비쳐 보이는 건데, 여기가 비쳐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가장 표피와 진피가 얇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피부의 두께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눈 주변 피부가 제일 얇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구조가 비쳐 보이기 쉽고, 두 번째는 표층 피하 지방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 얼굴에는 표피, 진피가 있고 그 아래에 지방층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피부 근막층이라고 하는 근육층이 있고 그 아래에 또 지방층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표층 지방을 나타낸 거고, 이게 이제 심부지방을 나타낸 건데, 눈 바로 밑에 여기는 표층 지방도 없고 심부 지방도 없어요. 그래서 피부의 바로 밑에 붉은 근육과 푸른 혈관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눈둘레 있는 근육 자체가 굉장히 얕은 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얼굴에서 혈관 분포가 많은데 특히 눈 주변은 혈관 분포가 많은 부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하지만 얼굴의 다른 부위들에서 있는 혈관보다 눈 주변이 유독 혈관 분포가 많은 부위고, 여기에 있는 눈둘레의 근육은 얼굴에 있는 피부의 근육층들 중에서도 제일 얕은 층에 속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비쳐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눈둘레에 있는 근육과 혈관이 비쳐 보이게 될 때, 그러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보면, 가장 얇은 표피와 진피, 피부가 얇아서 그렇다면 피부를 두껍게 만들면 될 거고, 피하 지방이 없어서가 문제라면 피하 지방을 만들면 될 거고, 얕은 층에 위치한 거가 문제라면 이거를 더 깊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 근육의 위치를 더 깊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덜 보이게 만드는, 그리고 혈관 분포가 많다, 이것도 역시 없애긴 힘드니까 덜 보이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표피와 진피가 얇은 부위를 두껍게 만든다. 실제로 이제 여러 종류의 피부과용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시도들을 할 수가 있는데, 탄력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경우에는 진피에 있는 콜라겐층이 생성이 되고 피부가 두꺼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류의 장비를 이용한 치료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 밑에 있는 그 얇은 피부가 밑에 있는 근육과 혈관을 가릴 만큼까지 두꺼워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쳐 보이는 걸 이런 류의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치료로 해결하기는 쉽진 않다. 자, 두 번째는 요새 유행하고 있는 콜라겐 부스터들,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나 울트라콜이나 이런 류의 것들을 이용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효과가 좋은 경우들도 있는데 눈 밑에 있는 얇은 피부 밑에서 자칫 그게 이제 결절을 만들면 그 결절을 해결하기가 훨씬 더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주의해서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눈밑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이 돌출이 되면서 풍선을 이렇게 부풀면 피부가 얇아지는 것처럼 피부가 더 비쳐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 돌출이 동반된 이런 비쳐 보이는 형태의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서 눈밑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비쳐 보이는 현상이 개선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눈밑 지방이 있는 부위의 피부가 이렇게 불그스름한 게 비쳐 보이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 했는데 물론 이때도 다른 부위의 피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붉고 색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 비쳐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껍게 만드는 거는 장비를 이용한 치료나 콜라겐 부스터 치료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효과가 좀 부족하거나 자칫 부작용을 만들기 쉽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눈밑 지방이 있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어느 정도 교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피하 지방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하 지방을 만들어 주는데 피하 지방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자가 지방 이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이미 이제 해외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고 2009년에 또 이미 우리나라 논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깥에 있는 표피와 진피층과 눈둘레 있는 근육층 사이에 지방 이식을 해서 여기에 있는 피부를 비쳐 보이는 근육을 가려준다 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방 이식을 해보면 눈 밑에 있는 피부랑 눈둘레 있는 근육 사이 그 작은 공간에 지방을 조금이라도 덩어리지게 넣으면 굉장히 뭉쳐 보이고 보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어중간하게 적은 양을 집어넣으면 이게 잘 가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더 두툼하게 둔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할 때 그 지방 덩어리가 생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얇은 피부 밑에서는 지방 덩어리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비쳐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일 가능성이 꽤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과연 그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보편적으로 할 만한 치료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얕은 층에 위치한 눈둘레에 있는 근육을 덜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근육의 위치를 바꿀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국은 앞서 말한 두 가지, 그러니까 얇은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층까지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건데 같은 내용이니까 요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혈관 분포가 많은 경우에는 이 혈관 분포를 좀 줄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쳐 보이는 혈관을 혈관 레이저를 해서 바로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지금 요 불그스름한 거는 레이저를 한 직후라서 그런데 이 푸른 혈관이 이렇게 금방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밑에 있는 정맥을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금방 없어져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눈 밑뿐 아니라 보통 오시는 분들은 관자놀이에 있는 이 푸른 정맥이나 얼굴 다른 부위에 있는 푸른 정맥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하지에 있는 정맥류, 팔에 있는 그 정맥 이런 것들도 눈에 많이 띄니까 그걸 없애달라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혈관 크기에 따라서 효과가 좋은 경우들도 있고 또 얼굴에 이렇게 거미 모양으로 막 늘어난 혈관 확장 이런 것들도 꽤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한 번만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뭐 재발을 막는다 아니면 혈관 크기가 너무 크다 이런 경우에는 한 2번에서 3번 이런 정도까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고 나면 멍이 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긴 하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지게 되는데 이 혈관 레이저의 특성상 에너지를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을 거고 에너지가 너무 강해지고 축척이 되면 흉터가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피부가 얇아서 보이는 형태의 다크서클을 치료할 때 주된 치료 타겟이라고 할 만한 거, 그리고 효과가 있다고 할 만한 건 얇은 표피와 진피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치료, 그리고 많은 혈관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치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크서클이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복합이 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눈밑지방이 돌출돼 있으면서 안쪽에 있는 붉은 근육도 비쳐 보이고 푸른 혈관도 조금 보인다. 이런 경우에 일단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서 눈밑을 평평하게 만들고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비쳐 보이는 현상이 훨씬 덜해진다. 이때에도 아직도 붉은 증상이 보이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덜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눈 밑에 푸른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교정이 잘 되고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멍이 들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이런 가벼운 정도의 부작용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를 잘못했을 때 영구적으로 남는 흉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치료를 많이 했던 그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의를 하신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